청간 합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청간 합에 대해서 보면은 일단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청간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기합, 일경합, 병신합, 병임합, 무게의 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각기합 토라고 얘기하고 일경합 금, 병신합 수, 정임합 목, 무게합 화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합화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한자어를 찾아봐도요. 합화, 변한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새로운 특성을 만들어낸다라고도 이제 사전적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명리라는 게 자연적 중심에서 왔고 자연의 이치에서 우리가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받아들일만 하잖아요. 그래서 사주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간목이랑 기토가 만나면은 토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이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 사주가 간목이 있어요. 근데 연운이나 대운에서 기토가 와요. 그럼 내 사주가 갑자기 뭐 목이 없어지고 토로 변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과정이 어떠한지를 한 번씩 딱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적인 현상 기준에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갑기합을 우리가 보면 제가 갑기합은 이제 토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뭐냐, 갑목이라는 어떠한 식물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식물이 토양의 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건데 주도성이 토한테 있다는 얘기 되겠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굉장히 맛있는 이제 과일의 씨앗을 갖고 왔어요. 그거를 내가 우리 집이나 이러한 토양에 넣었을 때, 심었을 때 똑같은 맛이 안 나온다고요. 이 토질이 그런 것들을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갑기합은 결국은 토가 된다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합화된다는 것은 결국은 갑목이 기토에 의해서 성장한다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목이 엄청 성장을 해야 돼. 갑목의 특성은 수직 성장이죠. 수직 성장이라는 것은 한 분야에서 꾸준히 뭔가를 해서 열매 맺을 때까지 길러내면은 그 열매를 매년 이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 얘기할 수 있는데 갑목이 기토를 만나면요 그 성장력 자체가 좀 죽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나나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가져오면은 일산화탄소나 이런 걸 통해서 급격하게 익히죠.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 같은 데서 바나나 먹으면 좀 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바나나 까면 대체적으로 급속도로 이제 성장시켜서 하얘지잖아요. 우리가 뭐 김치볶음밥 먹을 때도 생김치 어떻게 해요? 식초 같은데 좀 올드하게 만든 다음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식초랑 관련있다 이게 아니고 갑기압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갑목이 기토에 의해서 규정됨을 얘기하는 거고 갑기압 기토다, 갑기압 무토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적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란 것도 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은 어쨌든 내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성장한다. 사주가 같아도 주어진 환경이 다르면은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근데 결국은 이 목이라는 것은 결국은 재가 돼서 결국은 땅으로 환원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걸리기 때문에 운 하나만 딱 놓고 봐서 기토가 온다고 해서 갑목의 성장이 갑자기 갑목이 없어지고 내 목 어디 갔어 하면서 토가 되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붙잡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을경합금이라는 것은 을목이 갑자기 막 변신돼가지고 뭐 경금을 만났을 때 막 물약을 먹고 헐크처럼 커지고 강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금 중심에서 을목을 바라보면 되는 건데 을목이라는 거는 수평성장이라서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같아요. 금이라는 거는 울타리와 같죠. 그래서 부모가 울타리를 쳐놓고 너 여기서 넘어가지 마. 동네에서 다른 동네 가지 마. 너 엄마 아빠 보이는 곳에서 놀아. 여기서 자유롭게 뛰어놀아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죠. 얘는 이제 어린 아이니까. 다만 이것도 보면은 목국토가 제대로 안 된다 그랬죠. 합으로 되면. 왜? 얘 기준에서 가니까. 그 을경합이라는 것도 보면은 경금이라는 건 숙살 에너지예요. 죽이는 힘이에요. 근데 내가 내 자식을 죽일 수 없다고요. 이건 책임감으로 가는 것이고 오히려 금이 금다워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울타리만 쳐주고 극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 간접적으로만 한다. 이러면 안 돼. 막 이렇게 훈육하듯이. 왜냐면 얘 입장에서 얘는 정제고 얘 입장에서 얘는 정관이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청간합은 정제와 또는 입장 차이에 의해서 정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 입장에서 얘는 정제고 얘 입장에서 얘는 정관이고. 그래서 제대로 된 정제와 정관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편제 편관처럼 일방적으로 극하거나 이런 쪽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글자가
그 글자다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좋냐 나쁘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목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데 기토가 온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내가 엄청 크게 자라는 나무가 붙잡히니까 오히려 긍정이 되죠. 근데 반대로 내 목이 힘이 약한 상태에서 토가 와. 그럼 내 목은 결핍이어서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그 커짐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을목이랑 경금이라는 것도 을경합이라는 것도 결국은 금이 금극목을 해야 되는데 을목이 있음으로 인해서 경금이라는 글자 굉장히 유해져요. 그래서 금이라는 게 있으면 사람들이 보통 세다, 강직하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글자가 들어오면 그때는 좀 유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을사년이니까 경금들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굉장히 유해지고 유연해지거나 또는 연약해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 반대로 을경합 금이라고 해서 얘는 그럼 을목은 더 강해지냐? 이게 아니고 이 을목 또한 경금을 이제 다시 구성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럼 자연적 환경에서 병신합수라는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수는 결국은 어둠이잖아요. 얘는 밝음이에요. 그쵸? 병화라는 글자는 전체를 비춰야 되는데 신금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어둠이 생긴다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이 있어요. 거실이 있고 이런데 거실에 여러분들이 현관문을 딱 켰어요. 그러면은 방문이라는 이 벽이잖아요. 결국은 차단이잖아요. 그 차단된 이면에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눈뽕 맞아봤죠. 예를 들어서 누가 헤드라이트를 딱 내 눈에다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러면 어두워지잖아요. 그 현상을 얘기하는 것 같고, 이걸 만약에 이 수를 만약에 진짜 물로 볼 거다 이러면 뭐냐면은 쉽게 우리가 이제 햇빛에 야외에 좀 더워요. 여름에 해도 막 쨍쨍해. 그런 상태에서 캔커피나 뭐 캔음료수를 들고 다니면 갑자기 물이 어디선가 생겨갖고 이렇게 막 뚝뚝 떨어질 거 아니야. 그 금생수대에서 타고 흐르잖아요. 그런 것들 또한 이제 병신합수와 관련이 있죠. 그리고 또 햇빛이 쨍쨍한데 여러분들 다 어디 숨어요? 그늘 뒤에 숨죠. 그런 거예요. 애매하게 확실하게 차단되어 있지 않은 곳은 빛이 어느 정도 투과돼 갖고 그늘이 흐지부지하겠지만 제대로 만약에 거울에 반사했다라고 하면 그 뒤는 완벽한 어둠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수 중심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요. 병화가 신금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이면에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인데, 쉽게 말해서 병화가요. 사주에 병화가 있는데 수가 없는 사주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약간 자기중심 쪽보다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내가 태양이고 내가 전체를 비추고 내가 태양신이고, 근데 개수도 병화를 한정시키죠. 임수도 병화한테 있어서 거울 역할을 하면서 병화가 개수나 또는 임수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막 병화답게 막 하는 것보다는 조금 힘이 약해진다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병신합이 되어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어둠적인 에너지를 이해한다가 되죠. 그래서 대체로 긍정인 경우들도 많겠지만 내 사주에 수가 너무 강한 상태에서 신금이 있어요. 그럼 그때 병신합이라는 건 이 어둠 중심의 성향이 너무 강해지니까 병화가 더 병화답지 못해요. 그런 부분에선 부정인데, 반대로 내 사주가 이 화가 너무 뜨겁고 수가 없어요. 수가 말라 죽을 것 같아. 그런 상태에서 신금이 있으면은 병화가 스스로 빛을 조절해서 약간의 어둠을 인지하고 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이 신금만 오로지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이 보석만 완전히 비추고 있었다인데 그 비춤의 행동이 관중심에서 비추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스포트라이트라고 쳐요. 내가 빛이라고 해요. 내가 저 보석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관이잖아요. 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불러 앉아갖고 저 보석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병화 입장에서는 긴장되겠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훔쳐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둑이에요. 이게 얘 입장에서 얘는 정지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보석이야. 내가 저거 갖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겠죠? 그런 거랑 같아요. 그래서 병화가 신금을 있으면 신금만 반짝거리게 비출 수 있고 목의 성장을 막을 수는 있죠. 그런 거는 조금 단점이지만 목이랑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병화가 행동을 조심하는 데 있어서 도움되게 하는 글자가 되면서, 반대로 병화가 행동을 조심할 필요 없을 만큼 너무 신약해. 그런 상태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자, 정의만 목은 무엇이냐 했을 때 목이라는 거는 호기심이고 궁금증이고 이제 새로운 성장, 새로운 시작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양의 기운이고 남자를 얘기할 수 있고, 정화 같은 경우는 음의 기운, 여자를 얘기할 수 있어요. 또는 따뜻한 기운, 차가운 기운을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가 겨울철에 입김을 확 불면은 어떻게 돼요? 습기가 생기죠.
그게 목이에요. 남자랑 여자가 눈이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내 사주에 정임합이 없어도 남자와 여자가 기본적으로 눈이 맞으면 궁금하잖아요. 어떤 사람일까? 어디 살까? 뭐 좋아하세요? 취미가 뭐예요? 궁금하죠? 그게 남자 입장에서 계속 궁금해서 물어보면 여자 입장에서 계속 말하게 되죠. 그런 순환이고 결국은 뭐예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됨을 얘기하죠. 남녀가 만난다고 해서 자식으로 환원되냐고요. 부부가 결혼해서 애 낳는 순간 우리는 없어지고 애랑 하나가 돼갖고 합쳐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난다고 해서 얘로 변한다가 아니고 결국은 엄마 아빠 만나갖고 어떻게 해요? 자식 낳고 키우다가 결국은 내 유전자는 자식만 낳고 우린 다 죽겠죠. 결국은 이 모양으로 변해 가겠죠. 그래서 시간적인 게 필요해요. 결국 최종 목적지라는 공간 기준에서 보면은 이쪽 기운으로 환원될 수 있어요. 빛이라는 것도 결국 어두워질 거고 어둠은 또 밝음이 있고 이런 환원이 있고 이 과정에는 무조건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이 있다. 얘 각각의 글자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예요. 결국 정화도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금을 녹여서 만들고 싶은 뜨거운 열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러한 열성이 이제 임수를 만나면은 제대로 화급금을 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왜? 내가 지금 화급금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새로운 궁금증이 생겨갖고 내가 해야 되는 재성이라는 화급금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하는 쪽으로 전환될 수 있죠. 그래서 정임합이 음란지합이라고 해서 음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정임합이 들어오면은 내가 새로운 무언가를 하고 싶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정화일간인데 이민년에 또는 임수대운이 와서 전 일간이 목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겠죠. 자, 그럼 무게합화를 자연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볼 수 있냐. 얘는 건조한 흙이에요. 건조한 땅. 그리고 여기에 얘는 비가 내리고 섞이게 하는 그런 기운이죠. 이건 정말 간단히 우리가 믹스커피를 생각해 보면은 믹스커피 포대에 잘라서 막 넣죠. 가루가 있고 거기에 물을 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섞임이 일어나요. 섞임이 일어난다. 그리고 건조한 땅, 사막에도 언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조한 땅에 비가 오면은 풀이 자란다고요. 성장할 수 있는 풀은 목이겠지만 이 화는 목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운을 얘기해요. 그래서 무게합화라는 것도 결국은 섞인다. 이 건조한 게 절대 안 섞이던 것이 물을 만나면은 섞인다. 하나가 된다. 그런 관점이에요. 결국은 얘네 둘이 이제 믹스커피를 이렇게 해서 저어서 녹였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 마시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물이 증발하고 믹스커피 그대로 원상복귀 돼서 다시 봉투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얘네 둘이 만나는 순간 섞인 거예요. 건조한 땅에 비가 왔어요. 흙탕물이 됐어요. 그 다음에 비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기존의 물만 증발한다고 해서 기존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모래가 남고 흙은 이미 바람 불거나 물살 생기고 이러면은 다 흐트러지죠. 그래서 섞임을 얘기한다. 무토가 건조한 사주일수록 사람들과의 교류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주가 개수 하나가 있으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근데 무토가 있고 개수도 있는데 잘 못 어울리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어요. 그건 이제 사주 전체를 봐야 되는 거고 이 천간 합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변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 변해가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건조해서 밀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여기도 금을 녹이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결국은 전체적인 글자가 자기답지 못하게 만드는 게 합이에요. 그래서 나의 힘이 일간 기준이라면 내 힘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문제될 때 합이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데 반대로 내가 너무 힘없고 기운 없고 내가 좀 힘차려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의 합은 대체적으로 부정이 되겠죠. 이게 이쪽이 일간이든 이쪽이 일간이든 상관없어요. 왜냐? 내가 만약에 기토일간이에요. 근데 내가 목이 필요해. 그런 상태에서 간목이 오면 좋겠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관이 목이 성장할 수는 없겠죠. 왜? 나 때문에. 부모가 빨리 크라고 막 다리를 잡아당긴다고 해서 애가 크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엄마 아빠 키가 막 130인데 자식이 180 넘었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아침마다 맨날 이렇게 하는 거 안 되잖아요. 결국은 부모 안에서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목이 너무 강한 기토일간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합은 오히려 긍정이에요. 근데 목이 너무 부족하고 결핍인데 기토일간이야. 그런 상태에서 목을 내가 크게 성장시키기 어렵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합이 있으면 그 글자가 그 글자다워지기가 조금 어렵구나 라는 거고요. 이러한 합이 내 원국에 구성되어 있으면 일간이 바뀌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그러한 모습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단 덜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운에 의해서 합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대운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세운에 의한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아 내가 점점 뭐 약해지는구나 강해지는구나 뭐 사주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게 후천적으로 변한다가 된다면은 세운이라는 것은 일시적일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세운 들어왔는데 갑자기 내가 을목일간이었는데 경자년 왔다고 해서 갑자기 나 올해는 경금일간이니까 경금일간답게 한번 살아봐야지. 말도 안 되는 거고, 내년 병오년이잖아요. 내가 신금일간이에요. 신금일간 내년에 저 한번 수일간으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알겠죠? 그냥 세우는 사건 사고를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신금일간인데 내년에 병오년이 오면요 수처럼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뜨겁고 그래서 숨고 싶은 구멍을 찾게 된다, 숨게 된다, 버겁다 이런 걸 얘기할 거고, 반대로 이런 게 잘 되어 있으면 이 흐름 자체가 원활하게 잘 구성되겠죠. 그래서 신금일간에 금생수 되어 있으면은 병원이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내가 오히려 너무 뜨겁고 막 신금일간의 목이랑 화만 막 강해, 너무 힘들어. 그럼 숨고 싶은 거죠. 이 어둠을 찾아가고 싶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27년도 정미년도 뭐 임수일간의 27년도에 저 목이에요. 나 진짜 맨날 노인처럼 살았는데 진짜 젊게 살고 싶었는데 27년도에 나는 경미년이 오니까 진짜 목답게 한번 살아볼 거예요. 그럼 내 주변 십성 다 바뀌고 주변 글자 다 바뀌고,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천간합이 왜 작용하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고 내 사주에서 적용해야지, 무조건 합이 오면 좋다, 합이 오면 안 좋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아무리 이 글자가 얘에 의해서 크게 성장하지 못한다고 해도 개인들의 사주에 따라서 누구는 간목이 2m고 누구는 간목이 1.5m고 누구는 1m고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파악해야지 작다 크다 이것만으로 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